안녕하십니까, 효원입니다.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진공관 앰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인 배경의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. 오늘부터는 이제 실전 편으로 이제 진공관 앰프를 좀 만들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물론 뭐 키트를 해보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키트를 만드는 거하고 이렇게 원리를 알고 회로도를 이해하고 본인이 회로도를 그려서 진공관 앰프를 만드는 거하고는 그 재미라든가 이런 거가 아주 차이가 크죠. 그래서 실제로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범용으로 사용하시는 6V6, 이 6V6라는 관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. 지금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관이 6V6 GT관인가요? 이런 관들을 사용을 하는데, 지금 보시면 이 가장 일반적으로 오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관이고, 실제로 앰프로 만들었을 때 상당히 훌륭한 앰프입니다. 저는 이 6V6가 상당히 저는 좋은 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5극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지난번에 이제 3극관 말씀드렸었는데요. 5극관은 구조가 이렇게 생겼죠. 원래 3극관은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캐소드 해가지고 플레이트, 그 다음에 그리드, 그 다음에 캐소드가 있는 것을 방열 삼극관, 캐소드가 없이 바로 필라멘트에서 음전화가 나오는 것을 직열 삼극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. 여기에다가 고전압을 걸죠. 플러스 고전압을 걸어주게 되는데, 여기에 지금 그리드가 이렇게 있어서 이 전화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얘가 방해를 하면서 신호를 증폭하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삼극관들은 이게 참 좋은 것이, 장점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? 음질이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. 음질이 좋고 맑고 풍성하고 매우 좋은 관이라고 그러죠.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600B, 600B 같은 관이나 2A3 같은 관은 아주 이거 직열 삼극관의 아주 명관이죠. 그러니까 뭐 진공관의 황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, 너무 여기에 또 환상을 갖지 않으셨으면 하는 또 바람도 있어요. 그러니까 물론 300B, 그러니까 600B나 2A3의 소리가 아주 훌륭하고 좋습니다. 그러나 이것이 최고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. 어떤 관들도 그 관에 따라서 소리의 성향이 다 다르고 아름다운 소리들이 나죠. 그래서 300B라든지 또는 2A3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열 삼극관이고요. 1616 같은 관 제가 소개해드렸다, 아주 훌륭한 관이죠. 이게 굉장히 수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미국의 RCA라는 회사에서 만든 관이 아직도 수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싼 가격에 지금 구할 수는 있어도, 이 1626 같은 관은 상당히 훌륭한 관입니다. 얘는 이제 방열식 삼극관이고요. 이런 관들이 삼극관의 장점이 음질이 맑고 풍성하다. 근데 문제는 이 직열 삼극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까다로운 관이죠. 여러분들 중국산 키트를 300B를 저렴한 가격, 대략 뭐 한 40만원 선, 요 정도 선에서 한번 키트로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그러게요.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다면 뭐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이유가, 이왕 300B라는 앰프를 만들려면 좀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소리를 들어봐야죠. 저도 300B 수많은 앰프들을 봤지만 정말 300B다운 300B를 내는 앰프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죠. 300B로 만든 앰프 소리 중에 아주 정말 훌륭하고 기가 막힌 앰프 소리가 있죠. 그거를 저는 들어봤기 때문에 다른 300B 소리들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. 감히. 그렇기 때문에 이왕 300B를 더군다나 관이 비싸지 않습니까? 원래 사실 관만 따져도 요즘에 나오는 신관들도 두 개 페어로 해서
살려면 최소 40만 원은 넘어가야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관값도 그 정도 하는데 그거를 관 포함해가지고 한 40만 원 정도 나오는 키트를 가지고 300비 소리를 제대로 듣겠다.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죠. 그러니까 단점은 그렇습니다. 이 300B, 300B라든지 또는 2A3 같은 관들은 사실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. 이게 이 필라멘트에서 직접 열이 나오기 때문에 열전자가 나오기 때문에 험이 발생을 하고 그 험을 어떤 식으로 줄일 것이냐라는 문제하고, 그 다음에 이 300B라든가 2A3는 장점이 음질이 밝고 풍성한 반면에 여기에 출력이 매우 약하죠. 출력이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이 출력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드라이브 해줄 수 있느냐. 그러니까 초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초단에서 다시 드라이브 해줄 수 있는 드라이브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출력관으로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3단 또는 4단 증폭을 시켜나가는데, 이걸 어떤 식으로 드라이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300B나 2A3 같은 거는 이거는 좀 만들기도 까다롭고 매우 힘듭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키트로 해서 300B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어렵죠. 제가 말씀드렸죠. 장점은 음질이 맑고 풍성한 반면에 단점은 뭐였죠? 이 단점은 이게 출력이 약하다는 겁니다. 출력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. 실제로 1626 같은 거는 싱글로 구성했을 때 채널당 1W 보거든요. 그러면 다 합쳐도 2W 정도 나오는 건데 작죠. 그래도 뭐 스피커 구성 잘 하시면 1626 앰프 같은 경우에 아주 훌륭하게 소리를 잘 냅니다.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떤 출력에 연연하지 마시라. 진공관 앰프는 가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뭐 앰프를 문의하시면서 출력이 얼마 나오느냐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는 사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글쎄 이거 진공관 앰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많이 사용을 해보시거나 또는 진공관 앰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시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사실은 들면 선입견일 수는 있어도요. 물론 궁금하겠죠. 자기 출력이 얼마나 나오는지는. 하지만 진공관 앰프는 출력이 너무 작아가지고 뭐 못 듣는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더군다나 3W 이상만 넘어가게 되면 웬만한 지금 요즘에 나오는 스피커들도 대부분 울려주는 정도의 출력은 되기 때문에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, 문제는 이런 거죠. 이 3극관에서 출력이 부족한 것을 그래도 출력을 높이고 싶다. 왜? 이 진공관 앰프가 사용된 것은 대부분 1930년대에는 거의 뭐 많이 사용은 안 됐지만 대부분 1940년대에서 활발하게 보급된 것이 194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가 이게 진공관 앰프의 황금기죠. 이때 다 만들어집니다. 근데 이때의 진공관 앰프들은 대부분 극장용이었죠. 극장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높은 출력을 원하게 된 겁니다. 그리고 뭐 공연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야외 앰프라든지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높은 출력이 필요한 거죠. 이 고출력이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출력의 앰프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 3극관의 출력이 부족한 문제,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앰프가 관이 5극관입니다. 실제로는 보세요. 지금 이렇게 해서 3극인데 여기다가 자 스크린 그리드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더 달아주는 겁니다. 더 달아주고 여기도 플러스 전압을 아주 강하게 걸어주는 거예요. 플러스 전압을 강하게 걸어주면,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죠. 여기가 출력 트랜스가 이렇게 돼서 출력 트랜스가 나가면, 자 여기에서 아예 요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아예 따로 전압을, 여기는 B 플러스 전압에서 예를 들면 한 300V 걸었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낮춰서 저항을 좀 줘가지고 예를 들면 한 280V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보다 조금 낮춰서 여기다가 역시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얘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터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음전화가 이렇게 날아갈 때
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얘를 빨아서 이렇게 가겠지만 얘를 아주 강한 또 여기다가 하나를 더 걸어주게 되면 이게 이제 스크린 그리드라고 하는 건데요. 뭐 그리드 2 이렇게 얘기합니다. 뭐 그리드 2번 이렇게, 얘를 그리드 1번 이렇게 얘기하겠죠.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이게 훨씬 여기서 더 많은 저기가 걸리니까, 전압이 걸리니까, 전압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양쪽에서 걸어주니까 매우 많이 가겠죠. 쉽게 얘기하면 터보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. 근데 그러면은 뭐 여기서 1급과 1급, 2급, 3급, 4급이면 되잖아요.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. 뭐냐면 여기서 너무 강한 전압을 여기다 갖다 걸어주다 보니까 얘가 가속이 되면서 엄청나게 막 빨리 오다가 이 플레이트에 부딪혀서 튕기쳐 나가는 음전하들이 있는 거죠. 튕기쳐서 나가는 음전하들이 있죠. 여기 빨리 들어가지 못하고 튕기쳐 나가는 그런 음전하들이 있는데, 이 음전하들을 그냥 두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.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의 극을 더 둬서, 원래는 얘를 그라운드 합니다. 그러니까 그냥 그라운드 하지 않고 또 캐소드에다 묶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법이 나와 있는데, 지금은 이제 이렇게 캐소드에다 묶죠. 캐소드에다 묶어서 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운드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든 거죠.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음전하들이 얘를 타고 그라운드를 돼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, 하나의 말하자면 흡입구의 역할을 해준 것이 이제 그리드 3죠. 이 그리드 3는 대부분 내부 결선에 의해서 캐소드하고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따로 얘를 갖다가 결선하지 않고 내부에 아예 이렇게 캐소드하고 묶여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얘는 우리가 그 앰프를 만들 때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. 근데 원리 자체는 이렇다 보니까 증폭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죠. 그리고 이 형식을 빔의 형태로 만든 관을 빔관이라고 합니다. 이 6V6도 5급관이지만 5급관 중에서도 이 빔관에 속하는 관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6V6라는 것이 굉장히 증폭률이 높죠. 증폭도 잘 되고 앰플리파잉이 아주 잘 됩니다. 같은 아주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만든 관 계열에 6V6하고 6L6가 있죠. 그러니까 두 개의 관은 성향이 좀 비슷합니다. 근데 얘보다 그 음의 성질로 봤을 때는 얘보다 조금 더 저음이 풍부하고 풍성한 소리가 난다라고 합니다. 전압도 얘보다는 얘를 더 걸어줘서 뽑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얘는 조금 맑고 청량하고 좀 그런 짱짱한 소리, 얘는 좀 부드러우면서도 풍성하고 깊이 있는 소리. 그래서 6L6의 저음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. 저도 개인적으로 뭐 6L6, 그러니까 6L6라는 건 되게 좋아합니다. 이런 관들은 전부 빔관이에요. 여러분들 잘 아시는 EL34 같은 관도 빔관입니다. 성향이 좀 다르죠. 얘는 얘보다 더 큰 전압을 넣고 그 다음에 더 큰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 고출력관입니다. 얘하고 소리상을 비하면 얘는 조금 더 예리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난다고 그럴까요? 그러면서 조금 더 아주 좀 강하고 산뜻하다 그럴까요? 가수로 생각하게 되면 그 재즈 가수 중에 예를 들면 6L6 같은 경우는 엘라 피츠제랄드 같은 소리라고 그러면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제 성향이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. EL34 같은 거, EL34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빌리 할리데이 같은 목소리랄까요? 그러니까 그런 약간 소리의 성향이 좀 다르죠. 어찌됐든지 간에 사실 이 관들이 성향이 대부분 똑같은 관입니다. 그래서 하나의 앰프로 설계해가지고 세 가지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. 이건 뭐 제가 만든 앰프 중에도 그런 앰프가 있고요. 하여튼 재밌는 관인데, 이 6V6는 이게 이제 5급 진공관이거든요. 이 5급 진공관, 즉 빔관을 가지고 이제 얘를 가지고 한번 설계를 하는데, 오늘 시간에는 그러면 트랜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전원 트랜스를 설계하는 거죠. 오늘은 전원 트랜스를 설계를 하게 되는데, 첫 번째 결정해야 될 게 뭐냐면
일단은 이 6V6의 맨 먼저 알아야 될 게 이게 히터에 전압이 얼마가 걸리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전류가 얼마나 흐르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플레이트에 전압이 얼마나 걸리고 전류가 얼마나 흐르냐라고 하는 거,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초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, 그죠? 초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. 자, 우리는 12AX7 계열을 쓰고 싶습니다. 그래서 왜냐면 사실 싱글 앰프를 만들 때 조금 좀 빵빵한 소리라고 그럴까요? 출력이 좀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게인을 좀 높여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? 힘 있는 소리를 좀 듣기 위해서 AX7, 12AU7도 있죠. 12AU7하고 AX7하고는 사실 같은 성향의 관이지만 완전히 성향이 다릅니다. 특히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증폭률이 다르죠. 얘보다 얘가 증폭률이 엄청나게 큽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으로 봤을 때 12AU7은 좀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나고요. 12AX7은 좀 강한 소리가 나지만 훨씬 더 파워가 강해집니다.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번 설계를 해보자. 초단위 구성해서 그러면 12AX7로 했을 때 여기에 히터가 얼마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AU7에 히터가 얼마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히터의 전압과 전류가 얼마나 들어가고, 그 다음에 플레이트의 전압과 전류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,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.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랬더니 자, 저기를 찾아보니까요,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니까 6V6는 전압이 6.3V, 그죠? 히터에, 그 다음에 전류가 0.45mA 정도가 필요하다. 암페어죠. 이때는 0.45A가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초단을 구성했더니 초단의 히터의 12AX7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, 얘가 히터의 전압이 12.6V로 할 수도 있고 6.3V를 가지고 구동을 할 수도 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전류는 0.3A가 필요하다. 자, 이렇게 된 거죠. 그러면 초단은 12AX7 한 개를 쓸 거고요. 왜냐하면 12AX7이라는 관이 쌍삼극관 아닙니까? 쌍삼극관이니까 얘 하나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쓰면 되거든요. 쌍삼극관이기 때문에 한 개를 쓸 거다. 그러면 혹시 두 개를 가지고 쓸 수가 없느냐? 두 개를 가지고 구성할 수도 있죠. 두 개를 가지고 2단 증폭 하실 수도 있고요. SRPP 방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얘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요. 어쨌든 쌍삼극관이니까 얘가 한 개 쓸 겁니다. 얘 한 개 쓰고, 얘는 스테레오죠. 두 개니까 두 개 써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? 자, 우리가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전원 트랜스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고 하는 거, 이런 겁니다. 자, 먼저 우리가